한 주간 해외 자동차 소식을 리뷰하는 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해외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추석이었습니다. 추석에는 제가 업로드를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오늘 하지 못한 2주 동안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제가 준비한 게 지금 15개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15개. 해외 자동차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거는 해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필요한 거이기 때문에, 좀 알려드릴 만한 소식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이야기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아우디인데요. 아우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디가 9월 1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월드 프리미어 행사인 바로 더 차지에서 아우디 순수 전기차인 아우디 이트론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날 지난 9월 17일 날 공개가 되었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사전 예약을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프리사이즈 SV 모델입니다. 아우디 이트론은. 그래서 이번에 아우디 이터널 시작으로 브랜드의 이제 전기 이동성을 상징하는 이제 미래 이동성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터널은 이제 SV 형태를 갖춘 모델로 이제 Q5와 비슷한 체급을 갖고 있는 중형급 전기 SV로 지금 유럽 기준으로는 1회 주행거리가 약 400km를 갖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150W급 고속 충전기를 활용 시에는 30분 만에 80%의 배터리를 충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 같은 충전 용량 지원을 하는 양산 차량은 최초의 사례를 속한다고 합니다. 일단 외관 디자인을 보자면 외관 디자인은 새로운 팔각형의 싱글 프레임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개의 수평바가 이제 헤드라이트를 통합된 형태로 갖추었고요. 기존의 이제 사이드 미러를 대체하는 이제 버추얼 사이드 미러 등 공력 성능을 조금 극대화하는 특화 사양도 대거 탑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트론의 이제 항력 계수가 약 0.27인데요. 이는 동급 SV 세그먼트에서도 최고 수준입니다.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내를 보면 인테리어는 이제 운전자 중심으로 좀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디스플레이 방향은 이제 운전석 방향으로 향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컨트롤과 디스플레이 부가 장치는 이제 인테리어에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전방에는 이제 플로팅 중앙 콘솔은 아직 미적 감각과 기능성을 모두 잡았다는 특징인데요. 파워트레인은 이제 전륜과 후륜이 탑재된 2개의 전기 모터를 동력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합 출력은 약 355마력이 되고요. 부스터 모드로 작동 시 이는 한 최대 402마력까지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최대 토크는 61.7이고요. 제로백은 단 6.6초의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부스터 모드를 사용 시는 5.7초까지 단축이 한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제한이 되는 거는 제고속도가 200km까지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감속 중에 90% 이상의 상황에서 전기 모터를 통해서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고요. 이는 전기차로서는 최초로 적용된 이제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스템으로 적용이 되었는데요. 전기 모터와 이제 통합된 에너지 회수 시스템을 통해서 최대 30% 이상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합니다. 이것도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하고요. 또 운전자의 편의상도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이트론의 이제 MIM 시스템은 이제 아마존의 인공지능 음성 인식 서비스 알렉사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를 통해서 뭐 뉴스, 날씨 확인, 음악, 뭐 오디오북 스트리밍, 쇼핑, 홈 네트워크 등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뭐 효율 보조 시스템을 통해서 또 경제적인 주행을 유도를 하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어시스턴트 기능은 이제 시스템에 스스로 차량의 운전 상황을 예측해 스스로 제동과 가속을 반복을 한다고 합니다. 아우디 이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레셀에 위치한 탄소 중립 공장의 또 조립 라인에서 생산이 되고요. 올해 말부터 유럽으로 시작하고 고객에게 인도될 예정이랍니다. 다음에 아우디의 두 번째 전기차인 아우디 이트론 스포트백은 내년에 출시를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순수 컨버터 모델은 2020년에 출시하는 등 다양한 전동화 모델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내년 2019년에 지금 출시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자세한 거는 또 국내 자동차 소식에서 또 만약에 국내에서 출시를 한다면 국내 자동차 소식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바로바로 오늘은 조금 15개이기 때문에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조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일단 폭스바겐에서 얘기를 할 텐데요. 폭스바겐이 전기차 전용 MEB 플랫폼을 세계 최초로 공개하고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공언한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은 이제 드레스덴에 위치한 폭스바겐 투명 유리 공장에서 일렉트릭 4O를 전략을 발표하고 전기차 전용 MEB 플랫폼을 세계 최초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제 해당 전략을 소개를 하자면 누구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전기차를 출시해 가지고 전기차의 대중화를 이끌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선언을 하면서 이 플랫폼을 공개가 되었고요. 이 기반으로 최초의 ID 시리즈의 전기차 ID 시리즈의 내년 시리즈의 차량에 탑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산은 내년 말부터 치비카우 공장에서 시작을 할 예정이라 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이날 이제 폭스바겐은 이제 전기차 ID 시리즈의 충전을 이제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고성능 충전 인프라인 폭스 윌박스의 이제 디자인 프로토타입도 함께 또 선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담당 임원이 이제 인터뷰에 따르면 이제 MB 플랫폼은 이제 폭스바겐 역사상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이며 비틀에서 골프의 전환의 버금가는 기술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어서 또 MB 플랫폼을 통해서 1000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생산을 가능하다고 하고 또 2020년 말까지 폭스바겐 그룹 산하 4개 브랜드에서 소형차에서부터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차종의 분리에 이르기까지 총 27종의 MB 플랫폼을 기반으로 모델을 선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MB 플랫폼이 전기차 전용 MB 플랫폼이 나왔잖아요. 그거 갖고 이제 폭스바겐은 4개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4개 브랜드에다가 공유를 하면서 총 27가지의 차량을 모델을 선보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요. 또한 이제 MB 플랫폼이 또 충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이제 약 30분 만에 충전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한다고 하고 이제 점점 이제 해외 업계에서도 이제 전기 자동차에 대한 이제 인식이라기보다는 이제 개발 및 연구가 이제 조금 활발하게 조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또 한번 얘기를 하게 되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얘기 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로는요, 바로 페라리인데요. 페라리가 812 슈퍼패스트 기반의 스피드스터 몬자 SP1
1과 2가 공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차량은 이제 SP1과 SP2는 페라리 250 테스타로 4와 750의 몬자 등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몬자 SP1과 SP2는요 경량 카본 파이퍼가 적용이 되었고요. 도어는 이제 위쪽으로 열릴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SP1은 1인승 모델이고요. SP2는 두 사람이 앉을 수 있다고 합니다. 파워트레인은 이제 자연흡기 6.5L의 V12 기통의 엔진을 탑재를 했고요. 최고 출력은 무려 798마력, 최대 토크는 530파운드입니다. 파운드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를 한다고 합니다. 제로백은 2.9고요. 최고 속도는 300km/h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보니까 차량은 이제 지붕 및 앞유리가 없는 대신에 페라리의 신기술인 바로 버추얼 윈드실드가 적용이 돼서 공기 흐름의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가격에 대해서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외신들은 약 4억 원 정도인 지금 812 슈퍼패스트 가격을 넘어서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스포츠카 느낌이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250 테스타로 4와 이제 750 몬자 차량을 한번 봤는데도 조금 비슷한 면이 조금 저는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 다음에 바로 또 다음 소식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페라리 소식인데요. 이제 페라리 업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배출가스 규제에 이제 직면해가지고 가장 지금 손해를 많이 보는 업계들이 스포츠카 업계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고성능 저효율 이런 거를 많이 나타내다 보니까 이제 조금 하고 이제 이제 업계에서도 이제 친환경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데, 이 중에 페라리도 2020년까지 차종의 대부분 하이브리드카로 채울 것이라고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뉴스통신 ANS 등 이제 현지 언론을 따르면요, 페라리 최고 경영자인 루이스 카밀리 CEO가 이제 향후 5년을 겨냥한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합니다.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지난 7월 갑작스럽게 떠난 이제 세르지오 마르키오네 뒤를 이어 페라리 새 수장을 맡은 카밀레이 CEO는 이제 2020년까지 15종의 신형 모델을 개발할 것이라고 개발하면서 전체 60%를 석유와 전기 모두 동력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연료 소비량이 많은 이제 고성능 채공차들은 이제 생산하는 페라리는요, 이제 지난 몇 년간 하이브리드 차량을 숫자를 극히 제한한 한정판으로만 선보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차량 배출가스가 규제가 강화되고 또 친환경적인 이제 요소들을 중시하기 위해서 이제 아무래도 그에 맞춰서 페라리도 하이브리드 차량을 생산을 늘린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에 아울러서 이제 요즘 SV 열풍이 조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인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한 또 페라리에서 또 첫 SV 프로 상쾌를 내놓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고요. 또한 이제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밝혔고요. 또 페라리는 조금 고급화된 차량을 이제 매출도 조금 더 끌어올리겠다는 또 계획을 또 발표했고요. 또한 이제
이제 다양한 뭐 그 외에 이야기를 또 몬자 이제 신형 모델이 이제 몬자를 또 공개를 했다 합니다. 그래서 뭐 이 페라리가 이제 F1에서 가장 가까운 주행 성능을 느낄 수 있다고 이제 강조하면서 이 스포츠카를 이상 10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억 1,500만 원 이상을 책정된 것에 불구하고 약 500대 한정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완판된 걸로 지금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페라리도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나온다는 얘기군요. 이제 점점 친환경적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네, 좀 더 친환경적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벤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네요. 벤츠가 벤츠의 친환경 브랜드 바로 EQ 브랜드의 세 번째 전기차로 프리미어급 EQS를 지금 계획 중이랍니다. 9월 27일 외신에 따르면요, 벤츠가 소개할 EQS는요, EQ 브랜드의 세 번째 전기차이자 전용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첫 번째 제품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E클래스보다는 크고요, S클래스보다는 좀 작으면서요, 짧은 오버행과 후드를 갖춘 약간 CLS와 비슷한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동력계는 EQ 브랜드의 첫 전기차인 이제 EQC가 공개가 됐잖아요. 공개가 돼서 마찬가지로 앞뒤로 차축에 각각 전기 모터를 장착을 하고요, 4륜 구동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축 모터는 이제 효율을 이제 하고요, 뒤축은 이제 역동성을 담당하면서 EQC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충전 거리가 유럽 기준으로 450km 정도, 490 이상 달한다고 합니다. 뭐 최근 공개된 EQC가 곧 EQA가 있거든요. EQA가 있는데 각각 GLC와 A클래스를 공유를 하지만 EQC는 조금 새로운 전기자동차 전용 플랫폼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 플랫폼이 약간 이제 경량을 위해서 다량의 알루미늄을 적용했고요, 완벽히 평평한 형태로 디자인을 가능케 한다고 합니다. 또 변속기가 없는 구조로 이제 승객석 공간을 또 최대로 확보해 활용할 계획이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테슬라 모델 S와 포르쉐 타이칸을 등을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디터 체제의 다이너의 벤츠 승용봉 회장은 이제 인터뷰에 따르면 이제 전기 구동은 미래 모빌리티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필수 요소로 EQ 모델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해 100억 원 유로 이상 그다음 배터리 생산을 위해 세계적으로 10억 원 유로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벤츠는 내년에 EQC를 생산을 시작해서요, 2020년대는 EQA 등 7년 내 전기 동력 자동차 130만 대 가까운 미래에는 10종의 순수 전기 자동차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EQC 보니까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저도 이쁜 것뿐만 아니라 벤츠의 이제 전통성과 조금 미래지향성을 좀 담긴 차량이, 그게 융합이 좀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 한 잔 마셨고요. 계속 이제 지금 한 3분의 2? 아니군요. 3분의 1 정도 했습니다. 3분의 1 정도 했고요. 3분의 1 정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는 바로 BMW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MW가 iNext 컨셉트를 최근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외신에 따르면요, 이제 새 콘셉트 간의 이제 연결성, 정비와 자율주행 기능을 고루 갖춘 바퀴 달리 생활 공간을 지향한 게 특징입니다. iNext는요. 그래서 크로스오버 외관과 미래지향적 실내 디자인은 향후 운전의 즐거움을 어떻게 생겨날 것인지 고려한 결과로 BM 측에 설명을 합니다. 이제 앞모양은 BMW의 새 디자인의 정체성에 따라 이제 대형 그린이 이었으면서요, 이제 디지털로 형성된 패턴을 새겨져 조금 첨단 이미지를 조금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필러를 얇게 좀 처리를 했고요. 윈드실드를 이제 지붕까지 이어서 개방감을 좀 높였습니다. 이제 도어는 앞뒤로 양옆으로 열리는 수어사이드 방식을 채택해서요, 높은 공간 활용도를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27인치 대구형 휠은 공력 성능을 확보해 효율을 높인다는 게 특징입니다. 외장을 리커드 그레인 노즈 쿠퍼 색상은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약간 구릿빛이 나거나 장미색이 조금 나타냈습니다. 또 실내는 이제 자율주행을 감안해가지고 거주 공간을 꾸며냈지만 운전자의 즐거움을 놓지 않기 위해서 스티어링 휠은 따로 마련되었습니다. 앞좌석에서는 개별 시트고요. 뒷좌석은 이미지에서는 벤치 시트로 구성해서 4명이 탈 수 있다고 하고요. 또 목재, 크리스탈을 활용해서 거실 분위기를 좀 곧 조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대시보드에는 계기판 역할의 모니터와 다양한 콘텐츠를 표시하는 대형 스크린을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이제 양산차에 적용할 인공지능, 바로 인포테인먼트와 제스처 컨트롤 등 이제 편의상 품목도 준비를 했다 합니다. 동력계로 모터로 달린 순수 전기차입니다. 아이넥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이제 주행 모드는 이제 운전이 가능한 부스터 모드와 자율주행 이지 모드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BMW 수석 디자인인 반 호이통크는 이제 비전 아이넥스트는 이제 미래 자동차에 대한 또 하나의 다음 단계의 의미라면서 보다 지속적인 자동차가 인간의 삶을 더 쉽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제 이 새 컨셉트카는요, 이번 달에 열리는 파리 모터쇼에서 출품하고요, 2021년에 양산차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딜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캐딜락이 이제 지금 유럽 재진출에 대해서 변수가 지금 생겼다고 합니다. 바로 디젤차 개발 중단에 대해 결정을 했기 때문인데요. 스티브 칼라이 캐딜락 사장은 9월 18일 해외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모티브의 뉴스를 통해서 디젤차를 개발에 대해서 중단하고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등 대표적인 전동화 전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일단 그는 이제 디젤차 개발을 이어가고 있지만 시장의 상황은 예상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제 전동화 전략에 보다 집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간 캐딜락은 이제 진출국의 확대 및 제품의 다변화를 전략이 일환으로서 디젤 라인업을 강화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고요. 이를 통해서 유럽 시장에 재진출하겠다는 이제 계획이 있었지만 이제 캐딜락의 전략 수정은 이제 불가피할 것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캐딜락에서 국내에서 지금 현재 판매가 되고 있죠. 국내에서도 지금 디젤 라인업을 투입할 계획을 검토를 할 바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 GM에서는 이제 3.0 리터 6기통의 듀라맥스 디젤 엔진, 또 3기통 및 4기통 승용 디젤 엔진 개발 사항을 공유했으나 이 또한 이제 축소 또는 혹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배출가스 규제에 충족하는 충전하는 계산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아키텍처 같이 완전히 새로운 엔진이 될 것이라고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했고요. 이제 캐딜락 XT4는요, 이제 2020년경에 이제 새로운 디젤 엔진은 알려졌지만 또 이것도 또 중단되면서 또 희박해진 걸로서 분석이 됩니다. 당초에 이제 사장은 이제 앞서 언급한 마치 디젤차의 불확실성을 우려했기 때문이고요. 다만 이제 저배기량 소형 디젤에서만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는 주장도 지금 제기가 됐습니다. 오페를 이제 PSA에 매각한 바 있는 GM은 현재
PSA와 지속적인 협력 의사를 밝힌 바가 있어서 쉐보레 이코넉스하고 크루즈 등에 적용되고 있는 1.6 디젤 엔진은 여전히 이제 오펠을 통해서 지금 공급을 받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GM에서 향후 승용 디젤 엔진의 개발상을 이제 요거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지금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점점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다 보니까 조금 나른나른합니다. 조금 밥도 먹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 나른나른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벤츠의 고성능 브랜드인 바로 AMG의 새로운 고성능 소형차가 선보였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A클래스 해치백을 기본으로 둔 AMG A35입니다. 이번 달 파리 모터쇼에서 공식 데뷔를 예정이고요. AMG A35는 이제 A45L의 대체가 아닌 완전한 새로운 모델로 지금 등장한다고 합니다. 파워트레인은 이제 신형 2.0 리터의 4기통 터보 엔진을 탑재해가지고요. 제고 출력이 302마력, 제작 토크가 40.8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고요. 제로백은 4.7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AMG는 이제 A클래스의 해치백 바디에 M260 엔진을 기반으로 둔 이제 신형 4기통 터보 엔진, 서스펜션 4륜구동, DCT 7단 듀얼 변속기 등 차량이 세밀하게 조정해서 최적의 성능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배기 파이트는 쿼드가 아닌 트윈 파이프 형태의 장착이 있고요. 전륜구동입니다. 전륜구동의 기반에 4륜구동 시스템의 가변적인 동력 배분이 가능하며 50대 50으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주행 모델에는 컴포트,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주얼, 슬리퍼리 등 5가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제 해치백이 유럽에서는 조금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AMG A35의 등장에 상당한 인기가 좀 예상의 가운데 북미에서는 조금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축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벤츠가 지금 북미 시장에 해치백 판매를 배제하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AMG의 이제 첫 35 시리즈 모델은 북미에서는 A35가 세대될 것이고요. 현재 CLA35도 제작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AMG A300의 가격은 경쟁 모델인 이제 폭스바겐의 골프 R과 BMW M140i가 비슷한 수준의 약 4,600만원을 알려져 정도로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확실히 보니까 디자인도 되게 이쁘더라고요. 이제 확실히 유럽으로 조금 타겟을 둔 차량으로 좀 보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고성능 기반까지 되어 있다니까 조금 타보고 싶긴 하네요. 유럽 가면 꼭 타보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지금 3분의 2까지 지금 다 왔습니다. 자, 일단 9번째 소식으로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소식은요, 바로 폭스바겐에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스바겐의 ID 버즈 카고를 2020년에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바로 독일 하노버에서 열렸던 이제 국제 상용차 전시회에서 ID 버즈 카고를 명명된 전기 밴을 선보였고요. 이를 출시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지난해 이제 디트로이트 모터쇼의 첫 선을 보인 전기차 ID 버즈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카고 형태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폭스바겐의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MEB 플랫폼을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해 가지고요. 최대 340마일, 우리
약 지금 550km 주행이 가능하다 합니다. 48kW의 소형 배터리일 경우에는 15분 이내에 80% 충전이 이루어지고요. 약 200마일, 330km 정도 주행이 가능하다 합니다. 여기에 이제 태양 전지판이 또 설치가 돼가지고 약 15km 정도 추가 주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리를 확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디버즈 카고는 이제 레벨 4단계 자율 기술에 약 800kg를 달하는 넉넉한 화물 용량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캐빈과 카고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요. 그냥 스티어링을 대시보드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첨단 기능을 활용한 사용자 편의성도 높였다고 합니다. 한편 지금 폭스바겐은 ID 버즈의 생산과 함께 차세대 트랜스포터 밴도 지금 현재 개발 중이라 합니다. 트랜스포터 시리즈 T1 세대는 마이크로스 버스 모델로 오리지널 버스 형태로 판매가 이루어진 바가 있는데요. 새롭게 디자인되는 T7 세대의 트랜스포터 역시 새로운 플랫폼을 적용과 함께 하이브리드 또는 순수 전기차 형태로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약간 그 폭스바겐의 그 옛날에 뭐였지? 그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 무한전에서 그 유재석이 유일하게 수동 운전할 수 있는 그 차량 있잖아요. 그거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예쁘다는 말씀을 또 합니다. 그렇다고 하고요. 자, 이제 10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이야기는요, 바로 푸조인데요. 푸조에서 순수 전기 자동차에 바로 푸조 이트로니 푸조 E 레전드 컨셉트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레전드는요, 이제 복고와 이제 미래와 조화된 특징으로 약간 아이코니아 푸조 504 쿠페를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레전드는 이제 순수 전기차이자 또 자율주행차로 이제 이것 역시 파리 모터쇼, 이번 달에 열리는 파리 모터쇼에 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비현실적인 좀 디자인이 강조되는 여느 컨셉트와 달리 이 레전드는 좀 양산차에 가까운 좀 디자인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3박스 쿠페 스타일의 넓은 유리면과요, 또 전통적인 프로모션, 그 다음에 19인치 휠은 이제 양산차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사진을 저는 확인을 했었고요. 전장은 이제 4650mm고요. 전폭은 1930mm, 전고는 1370mm의 자체를 갖는다고 합니다. 일단 전면은 503 쿠페의 이제 디자인을 그대로 살려냈고요. 그 다음에 4개 헤드램프와 그릴 디자인, 그리고 중앙에 부조 배지 등 기존의 503 쿠페의 디자인을 좀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양히 있고, 또 후면에는 이제 전면과 유사한 디자인이 또 적용된 게 특징이고요. 또 간단합니다. 또 이트로에는 이제 죄송합니다. 이트로는 이 레전드에는요, 약 100kWh의 배터리 팩과 전기 모터를 제공해가지고요, 최고 출력이 456마력, 제트 토크가 81.6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제로백은 44초 이내고요. 최고 속도는 220km/h라고 합니다. 1회 충전 거리는 유럽 기준으로 약 600km 하고요. 급속 충전 시 25분 만에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렇게 보여졌고요. 다음에 또 페라리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페라리가 또 제가 뭐였죠? 그 앞에서 설명드린
앞에서 설명드린 그 프로 상계 말고 다른 차종을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게 바로 프로 상궤입니다. 상궤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프로 상궤입니다. 상궤. 프로 상궤입니다. 프로 상궤며 이제 영문을 번역하면 서러 브레드 즉 순종을 의미한다는 이제 페라리 첫 SV를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SV인데 5인승 모델이고요. 지금 기록 이제 V6 엔진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된 4륜구동 모델로 지금 설계될 예정이고요. 지금 프로 상계 포함한 페라리는 이제 4년간 15대 새로운 모델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사실 페라리 브랜드는 있어서 좀 SV 출시는 좀 각별합니다. 사실 페라리의 SV 출시에 대해서 이전부터 소문이 많았지만 그 세르지오 마르치오네 전 페라리 CEO가 좀 완강히 했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그러나 이제 북미 국제 오토쇼에서 이제 마르치오네 CEO가 이제 노선을 급변하면서 페라리의 생산에 대해서 긍정적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페라리 브랜드와 SV는 좀 어울리지 않는 의견도 대다수가 있지만 지금 페라리를 경쟁하는 람보르니, 벤틀리, 포르쉐, 마세라티, 또 로이스 등 브랜드가 이미 SV 모델을 좀 오래전부터 선보이고 있고요. 심지어 부가티에서도 SV 모델을 출시를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자들이 SV 모델을 통해서 높은 수익을 창출한 것을 이제 페라리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상황에 온 것이라고 지금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프로 상계는 이제 프론트 미드십 엔진 구조의 V6 터보차저 엔진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하면서요. 듀얼 클러치 방식의 변속기를 후륜축에 배치시켜서 4륜 구동 방식으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뺀 모델도 출시될 전망이고요. 내연기관 모델은 페라리의 GT C4 루소의 파워트레인을 사용할 것으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카본파이버 알루미늄 소재를 대표 사용해서 예정이고요. 2인승 쿠페, 4인승 5셀을 좀 다양한 라인업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다섯 개. 이제 다섯 개가 남아있고요. 그 다음 얘기로는요, 바로 클라이슬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클라이스의 박스형 전기 컨센트카인 포탈 차량이 양산을 결정했다 합니다. 9월 23일 신에 따르면요, 포탈 컨셉트는 일단 작년 CES 소비자 가정 박람회에서 공개되어서 자율주행 전기 MPV로 2020년에 출시될 예정이랍니다. 양산적인 경우에는 일단 컨셉트카에서 선보인 자율주행 기능과 일부 커넥티드 기술을 좀 뺀 일반 EV로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클라이서 300을 대체할 브랜드 주력으로 육성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포탈 컨셉트는 약 100kWh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서 1회 충전으로 최대 250마일, 약 402km까지 주행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350kW의 용량의 초고속 DC 타입 충전도 가능하면서 이 경우에는 이제 20분 만에 충전 시 최대 150마일, 약 241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이제 3단계 수준의 부분 자율 기술을 탑재했고요. 파악을 얼굴 인식을 통해서 운전자의 신원을 자체적으로 파악할
파악하게 되면 실내 온도와 시트 위치를 조절 등을 자동으로 전환시킨다고 합니다. 일단은 클라이서가 FC 그룹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소속이 있는데 향 5년간 그룹은 향 5년간 450유로, 우리나라 돈 약 56조 원을 투자해서 전기화 2020년까지 전기화 솔루션을 갖춘 30개 이상의 신차를 선보이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또 특히 2021년부터는 모든 승용차의 디젤 엔진 단기적으로 퇴출시킨다고 합니다. 자, 물 한 잔 먹고 나머지 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럼이 나와서 죄송하고요.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GM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볼 텐데요. GM이 지난 6월에 새롭게 선보인 바로 SV 블레이저의 판매 간극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블레이저는 준중형 사이즈의 이코노스와 대형 사이즈의 트래버스 사이에 위치한 준대형 SUV이고요. 조금 스포티한 디자인을 갖는 게 특징입니다. 내년 1월부터 본격 판매가 될 예정이고요. 가격은 탁송료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3,350만원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는 이제 지금 닛산 무라노와 이제 포드 엣지보다도 저렴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판매 트림은 L과 L 트림, 그다음 블레이저 RS 트림, 그다음에 프리미엄 트림 등 4가지 구성이 되었고요. 공개된 가격은, 지금 말씀드린 가격은 L 트림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높은 트림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일단 파워트레인은 이제 9단 변속기와 함께 이제 193마력의 2.5리터 4기통 엔진이 기본 사양이고요. 상위 트림 RS와 프리미엄 트림은 트림은 9단 변속기와 함께 305마력의 V6 3.6리터 엔진이 탑재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트림에는 HID 헤드라이트와 테일라이트, 또 LED 주간 주행 등 열선 내장, 사이드 미러, 18인치 휠, 스톱 앤 스타트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 차량 내부에는 4G LTE 무선 와이파이와 그다음 애플 카플레이어,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는 8인치 터치 스크린의 방식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된다고 합니다. 구동 방식은 전륜 구동이고요. 표준이지만 다른 구동 시스템도 적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선택 옵션은 파노라마 썬루프, 그다음에 열선 스티어링 휠, 그다음에 통풍 시트, 그다음에 무선 충전, 어댑티드 크루즈 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인테리어 색상은 이제 고객이 직접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서 개인의 취향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에도 블레이저가 나올 저는 확률이 조금 있다고는 봅니다. 네,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제가 15개 하나는 보니까 겹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하고 마지막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리뷰는 바로 포르쉐인데요. 포르쉐가 700마력을 최대 출력 700마력의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발휘하는 바로 신형 포르쉐 935 에디션을 세계 최초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포르쉐 레이싱카 축제인 바로 렌스 스포트 리오에서 새로운 에디션을 공개가 되었고요. 70주년을 기념해서 단 77대만 한정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1인승 레이싱 차량이 이제 포르쉐 935 에디션이요. 전설적인 바로 935와 78을 연상시키는 모델로
고성능 스포츠카 912 GT2 RS를 기반으로 제작이 되었다 합니다. 뭐 차체 대부분이 지금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보안 대체해가지고 새로운 에어 다이믹스 기술력 선보였고요. 또 911 GR3 커스터머 차량에 장착되는 프론트 페어링 휠 아치 에어밴드가 적용되었고요. 또 밸런스를 또 극대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거의 모터 스포츠에 나올 만한 그런 부품, 그 다음에 엔진, 그런 게 전부 다 대거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지금 차량 가격이 70만 1940유로인데 우리나라 따로 약 9억 610만원부터 시작하는데 국내는 출시를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렇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굉장히 진짜 정말 모터스포츠에 장착된 그런 부품들이 굉장히 많이 장착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로써 국내가 아니죠, 해외 장차 소식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토트렌드는 현재 네이버 다음, 팟빵과 팟캐스트, 그리고 유튜브에서 오토트렌드라는 닉네임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에서 오토트렌드라는 닉네임을 검색을 하시면 자동차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블로그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팟캐스트에는 팟빵과 파티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는 이 리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터스포츠 관람기, 그 다음에 자동차 시승기, 그 다음에 박람회, 모터쇼 등 다양한 영상들을 업로드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구독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 새로운 해외 자동차 소식을 들고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오토트렌드였고요. 즐거운 수요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